한국이 하늘길을 막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하나뿐입니다. 일본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대구와 경북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일본에 올 수 없도록 막아버리더니 바로 오늘부터는 한국 어느 도시에 살고 있든 관계없이 한국인은 일본에 올 수 없도록 완전히 봉쇄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대구와 경북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일본 입국을 금지하기 시작한 지난달과 비교해서 현재 한국의 상황은 획기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었죠. 완치된 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뛰어넘은 지 오래되었고 새로운 확진자 수도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케이스들을 제외하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즉 당연히 일본은 한국인 입국 조치를 완화시켜야 정상이지만 이번에 모든 지역의 한국인 입국 금지를 결정한 것은 아베 내각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린 결론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일본과 비슷합니다. 베트남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지 무려 16년 만에 돌아서 버렸습니다. 한국인 근로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라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렇게 한국을 막은 두 국가에 누구도 예상 못한 충격적인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뒤집힐 만한 스케일로 말이죠. 우선 베트남은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 아니 이미 무너졌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경제가 망했다는 표현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 강력한 표현인데 특히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폭락해버리면 경제가 망했다는 표현이 매우 적절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 집을 사고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데 집값이 폭락해버리면 대혼란이 오겠죠.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집값이 10% 정도만 빠져도 국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현재 베트남은 절반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55%에 육박했던 지역인 다낭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 100제곱미터에 2억 원에 달했던 다낭 남쪽 호아수원 도심지 땅값은 현재 많이 쳐줘야 1억 3천만 원으로 폭락했습니다. 다낭시 북서쪽에 있는 골든힐 부지는 1억 8천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떨어졌고 이마저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더욱 큰 문제점은 다낭에 짓고 있었던 콘도텔들도 투자자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투자를 철회해버리고 있어 피해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의 베트남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도 커져버렸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되어 모두 해결된 후에도 누구도 찾지 않아 특히 한국인들의 비중이 55%로 절대적인 다낭은 관광산업 붕괴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죠. 아베 총리가 일본의 한 가정당 마스크 2장씩을 뿌리겠다며 이 천 마스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척한 후에 여러 번 쓸 수 있다. 갑자기 늘고 있는 마스크 수요에 대응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하자 분노한 일본 네티즌들이 합성 사진을 만든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 만화 패러디도 나왔습니다. 일본인들은 대부분 2인 가족 이상인데 뭐를 쓰라는 거냐, 아 이러면 6인 가족은 가위바위보를 해야겠네 라 비꼬며 아베 총리의 황당한 대책을 비판하였습니다. 또 다른 일본 네티즌은 만우절 가짜 뉴스라고 생각해서 한참을 웃었는데 진심이었어? 라고 전했는데요. 아베 총리가 이 발표를 한 것이 4월 1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웃음을 주기 위한 거짓말이라 믿고 싶었던 거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과는 달리 이제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며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일본인데 최근 아베 총리는 뾰족한 대책을 발표하는 대신 일본 국민들의 홍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트윗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사태가 경제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불안감을 느끼는 여러분 그리고 힘든 어려움 속에서 오늘을 맞이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도 분명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서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지 대책을 내놓아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리더가 일본 국민들의 세대당 1000마스크 2장씩 나눠준 뒤에 이것도 경험이지 뭐 라며 훈수를 놓고 있는 것이죠. 이번 사태로 우리는 리더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리더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의 옆나라를 통해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4월 3일 현재 우리 국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월 20일 날 첫 피해자가 나온 이후 거의 70여일이 지난 이후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135명 정도가 이번 피해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피해가 커지게 된 데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완전히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입국을 금지하지 못한 것이 아주 커다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마스크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그 정부의 실책이 이번에 또 커다란 이 문제점을 불러왔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이런 피해 상황과 대만과 홍콩을 비교를 해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가 얼마나 이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대만의 경우에는 4월 2일 현재 이 피해자가 329명에 불과합니다. 자, 대만은 바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1월 20일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비행기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고 의료용 마스크를 배급을 했고, 그리고 민간 이 소프트웨어 회사와 협력을 해가지고 정부가 앱을 바로 만들어서 그 마스크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그걸 전부 다 적시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필요한 걸 만들게 되면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리고 그걸 국가가 반드시 구입한다라고 하는 보정을 취함으로 해서 이 문제가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만의 경우는 이 방역을 어길 경우에는 4천만 원이나 하는 엄청난 벌금도 개인들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성공을 함으로써 대만은 아주 이 최소한의 피해자를 내는데 그치게 되었던 것이죠. 자, 홍콩도 바로 1월 중순에 중국 본토로부터 들어오는 유행각을 전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 유입원을 차단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했다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가 이를 수가 있습니다. 홍콩도 지금 피해자가 765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숫자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라든지 또 의료 전문가들이 이 사건 초기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중국어로부터 중국을 거쳐서 오는 사람 모두 초기에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끝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2월 28일 날 국회에서 야당 지도자들과 회합을 가졌을 때 야당 지도자 중에서도 그때라도 당장 외국인들의 그 출입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초기라고 하면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효과가 없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도 초기에 그러한 이 홍콩이나 대만처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그건 바로 정치적인 논리가 과학적인 논리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의사협회가 얼마 전 3월 30일이죠. 그 조사해가지고 설문조사 전국의사 1,589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결론을 내놓은 걸 보게 되면은 의사 전문가들의 응답 84%가 사태 초기에 중국 경유자 입국을 전면 제한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면 제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이런 피해를 불러왔고, 이 설문조사를 한 대상자들의 70%가 문재인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지금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렇게 되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외국인들 여기 들어와 가지고 2주간 자가 격리를 시킨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죠,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만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고려 그런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초기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니까 그걸 이제 말이죠 변명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끝까지 지금 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잘못된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180여 개국이 한국인들의 지금 출입을 완전히 봉쇄하거나 또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 이러한 이 완전한 어떤 봉쇄 조치를 처음부터 취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 문제가 크게 지금 피해가 더 커졌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말이죠 2달간이나 오락가락 했다는 얘기죠. 마스크 그 수급도 제대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걸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왕좌왕하는 그런 지금 잘못된 행태를 보였죠. 그리고 또 정부가 이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가 또 이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힘드니까 그걸 갖다 쓰지 말고 다른 걸 써도 된다고 했다가 이제 이러한 정부의 완전히 지금 엇박자가 이번 혼란을 훨씬 더 부채질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하나의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 초기에 대응 잘못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게 10,000명이 넘었지만 이게 잦아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정치적인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말이죠 또 완화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니까 그건 또 다시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라든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확대되고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분간 당연히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는 안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정치 논리를 내세우지 말고 철저하게 과학의 논리를 지금 따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말이죠. 지금 이 4월 6일부터 하려고 해도 지금 이제 거두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4월 6일부터 이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갖다가 이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 이거 전부 다 지금 4월 15일 이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서 대처를 잘했다. 자화자찬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건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총선이 되었던 총선 끝난 이후에도 지금 이 전문가들의 분명한 평가와 진단 그런 걸 들어서 초기에 잘못된 그 실수를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3월 31일 국무회의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작은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 자기 자신은 초기에 말이죠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초기에 사람들을 막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 큰 구멍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 큰 구멍을 만든 사람이 작은 구멍을 만든 사람을 탓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일부 그러한 집단에서 문제가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정부의 어떤 그런 지시, 전문가들의 어떤 그러한 요구, 거기에 대체적으로 잘 따르고 또 우리 국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개인적인 일정을 또 줄이면서 많은 희생을 지금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민으로서의 어떤 충분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자기 자신의 역할이나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이 4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면서 2주간 격리 이것 때문에 또 지자체가 엄청난 지금 부담을 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1만 명이 지금 넘어선 이 시점에서 절대로 자화자찬을 해서 또 다른 실수를 저지름을 해서 이것이 또다시 확산되는 그러한 사태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